오늘 설명할 내용은 정사각형 그리기예요. 제가 이 내용이 뭐 다른 책에 있을까 싶어가지고 좀 참고도 하고 이 내용을 연구를 하려고 이것저것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개발한 내용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이 정사각형을 왜 그려야만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여러분들이 뭐 1점 투시든 뭐 몇 점 투시든 상관없어요. 공간을 이렇게 그리는데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죠. 소실점을 잡고 이런 식으로 박스를 그린다고 하는데 이 박스의 폭이 이렇게 되는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지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쵸? 이 모양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 좋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난감하실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그림이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물을 별다른 왜곡 없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정면에 있던 사람을 딱 그려 놓을게요. 정면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발도 그냥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런 식의 사람이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하나 그렸어요. 1점 투시로 그릴 거니까 공간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에 우리가 이제 뭐 실내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줄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전등을 하나 달아주고 병원이나 학교에 달려있는 그런 거 알죠? 보면 어때요?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딱 그리는 거야. 전등 하나 딱 그렸고요. 여기 학교여가지고 여기에 이제 교실 문도 이쪽에 하나 달아줍시다. 교실 문을 소실점에 맞춰서 이렇게 딱 그렸어요. 여기에 이제 팻말로 몇 학년 몇 반 이런 거 달려 있고요. 그죠? 뒤에다가도 또 하나 그려줄까? 작아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뭐 창문도 좀 이렇게 달아주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학교 같이 나오죠. 여기 딱 그려놨는데 전등의 크기도 뭔가 이상하고요. 지금 뭔가 길어 보이죠? 되게 길쭉하게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눈대중으로 그리기 십상인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은 어느 정도로 그려야 될지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소실점을 이렇게 맞춘다고만 생각하면서 그리다 보면은 이 감 없이 그리다가 이런 식으로 내가 원래 알고 있는 비율 그거에 가깝게 그려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전등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뭘까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전구 2개 들어가 있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걸 여기다 그려야지 그래도 공간 안에 있으니까 조금은 짧게 그려야겠다라고는 하지만 결코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길어지는 경우를 잘 생각을 못 하셔요. 그리고 이런 문도 여기 사람이 들어간다고 가정하면 이 문 사실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못됐다라고 느끼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율을 알려면 우리가 이런 사람이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여기에 정사각형조차 하나 비율에 맞게 넣는 것들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정사각형 얘가 과연 이렇게 생긴 게 지금 이 그림에서 정사각형인지 이렇게 생긴 게 정사각형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막 뭔가를 그릴 때 이런 것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딱 이 카메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딱 등장해요. 이 사람이 우선은 이제 바닥에 서 있을 테니까 이렇게 쫙 바닥에 세워주고요. 이제 이 사람이 화면을 어디를 이제 이렇게 바라볼 거예요. 그 바라보는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는 시야를 이 정도 시야를 내가 그려줄 거다 해가지고 이렇게 해줬어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여기를 그러면 이제 같은 비율로 여기 화면을 딱 그리기 위해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가 보고 있는 이 선이 이 네모 박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해놓고요. 이제 얘 눈높이를 화면 안에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그려주면은 여기가 눈높이가 될 거예요. 얘가 바라보는 이 1번 카메라가 1번 여기 화면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선 박스를 그려줄 건데 얘 키를 대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기를 다등분해 가지고 한 1m 정도 사이즈의 육면체를 일단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이 정도 길이로 해서 약간 눈대중으로 하는 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 대충 1m짜리 그 육면체가 얘랑 한 4m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그 장면을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볼 거예요. 소실점은 하나 대충 잡아놓으면 되겠고요. 이제 정면에 있는 얘를 그릴 건데 얘를 이제 길이를 어떤 식으로 이 장면에 보일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여드려 보자면은 일단 이 파란 선과 녹색 선으로 얘를 표현을 했어요. 자, 이제 얘의 크기를 이 장면에서 그럼 어떻게 보일까를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그려볼 수 있냐면요. 여기에 가이드 라인을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여기 눈에서부터 이렇게 연결해서 이 종이에 이제 딱 투사되는 프로젝션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걔를 여기다가 이렇게 쭉 이어서 그려보면은 여기서부터 이 지점까지 여기까지 다 그리면 돼요. 여기에 이 폭을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요. 이 길이에 맞게 우리 1점 투시로 그릴 거니까 이 길이랑
정확하게 같은 길이로 해가지고 한 이 지점 정도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일단은 서 있는 요 앞쪽 면이 만들어졌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빨간 선으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凸이 소실점에서 오는 선을 이렇게 연결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딱 만들어졌어요. 그쵸? 여전히 우리가 여기까지인지 여기까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근데 여기다가 육면체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는 요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 깊이에 해당하는 요거를 이제 녹색 선으로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여기서 시작하고요. 딱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여기니까. 이건 어때요? 여기 선상은 같은 선상인 거죠. 여기에. 딱 요 지점까지 오면 되겠어요. 그러면 얘를 그냥 이렇게 쭉 연결해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면은 여기까지가 이 육면체의 요 면하고 똑같은 크기. 이 앞에 파란 면하고 똑같은 크기가 이 녹색 면인 거예요. 얘가 이렇게 서 있던 게 이렇게 누움으로써 사이즈가 이렇게 달라 보이는 거. 그 폭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제가 그린 이제 그냥 빨간색으로 이 도형을 완벽하게 그려볼게요. 육면체를 그리자면은 이렇게 소실점 연결해서 이렇게 그려주면은 정육면체를 그려줄 수가 있어요. 얘는 이제 정육면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일단 1번 카메라의 위치를 알아야지 사실 정육면체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냥 한 장면에서 이 면의 얼마만큼의 폭이 정육면체인가는 정할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위치가 정확하지 않으면 말이죠. 그래가지고 카메라 위치를 먼저 정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위치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정육면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왜 해야 되냐면은 이제 사람을 그린다거나 할 때도 이게 이 정도의 왜곡으로 면이 만들어졌어. 그러면은 여기에 사람의 발을 우리가 세워줄 건데요. 이 똑같은 크기의 사람을 여기에 그려준다고 했을 때 말이죠. 여기에 이제 발을 그려줄 건데 이 발이 이렇게 정면에서 보듯이 그릴지 아니면 살짝 요만큼만 튀어나올지 아니면은 꽤 위에서 바라보는 발처럼 이렇게 그려야 할지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나랑 한 4m 정도 거리에 서 있으면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그려준 거죠. 여기에 있는 사람을 그릴 때 이 사람의 발은 이 정도 느낌으로 보일 거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을 그리자면은 골반은 이게 한 1m 정도니까 골반 높이 느낌하고 비슷하죠. 그럼 골반은 한 요 정도의 두께로 그려지겠고요. 이렇게. 어깨는 거의 약간 이렇게 납작하게 이렇게 나오겠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이 세워진다.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나와의 간격이 여기서부터 여기가 4m 정도 서 있는 사람이 그려지는 거죠. 정확하게 4m는 아니겠지만 대충 그 정도 느낌으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맞춰가지고 요게 이제 정사각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계산해서 이제 맞춰볼 수가 있겠죠. 뒤에 또 이렇게 벽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중간에 어떤 벽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의 모양을 한번 살펴볼까요? 정사각형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지점에서의 모양을 또 알아봐야겠죠. 그러면은 잠깐 요걸 꺼서 이제 눈대중으로 아까 그렸던 걸 이렇게 대략적으로 다시 그릴게요. 이 정도의 라인에 대충 요만한 사이즈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요만한 사이즈가 일단 정사각형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얘를 약간 요 지점에다 그렸었죠. 이 지점까지 이제 연결해서 만들어주는데 아무래도 초심자분들은 이것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얘랑 같은 사이즈의 정사각형 이제 나열시키는데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제가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건 꼭 정사각형이 아니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일부러 조금 길쭉하게 그릴게요. 이런 사각형이 존재를 해요. 얘를 가운데 절반을 이렇게 나눠주고요. 그 다음에 평행선을 그어줘요. 그럼 생기는 여기 점 있죠. 이 점하고 여기 끝점하고 이렇게 연장해서 이렇게 그어주고 얘 연장선 이렇게 쭉 그리면은 같은 사이즈가 이렇게 만들어져요. 우리는 이 투시상에서는 길이를 잴 수가 없으니까 이런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그리면은 같은 사이즈를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이렇게 나눠주고요. 중간 이쯤이겠고 그 다음에 평행선은 이제 이렇게 소실점에서부터 연결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생기는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해 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 보고요. 자, 두 개 모양에 좀 주목을 해보세요. 앞에 있는 애는 꽤 널찍하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바로 뒤에 생기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폭이 좁아졌죠.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폭이 여기다 이제 표현을 해보자. 얘는 이 정도 폭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 정도 폭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정도 폭이에요. 이 길이가 줄어드는 느낌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폭이 많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지점에 뭔가 바닥을 세워준다고 하면은 지금 벌써 이렇게 얇은 폭으로 나와야지 정사각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벽을 세워서 이 지점쯤에다가 전등을 하나 그린다고 쳐보죠. 여기다 전등 그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사각형이 폭이 이렇게나 좁아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대충 전등의 비율을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대충 정사각 한 3개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 되겠다. 그쵸? 그 정도 비율이라고 치면은 여기 한 3개 붙인 정도, 이 위치에다가는 한 요 정도로 그려야지 얘가 제대로 된 요 길이의 전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쵸? 또 이제 요 앞에 위치에서는 또 앞에 있는 애랑에 맞춰서 요 비율을 지정을 해야 되는 거겠죠? 더 뒤에다가 하면은 더 이렇게 좁아지게 그려야 된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문을 생각해 볼까요? 문의 대충 폭은 뭐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얘가 한 1m짜리였다고 치면 요거 두 개가 좀 안 되는 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을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만큼도 안 돼요. 문의 폭이. 여기다 그려준다고 하면은 사이쯤 해가지고 요렇게 연결해 줄까? 요렇게. 제가 아까 예시로 대충 그렸던 거에 비해서 훨씬 더 얇아 보이죠? 더 뒤에다 그린다고 쳐볼까요? 여기다 한다 그러면 거의 이렇게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얇아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문을 그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이렇게 엄청나게 얇게 그려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려야지 엇나가지 않게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제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여러분 정사각형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또 도움이 되는 건지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1점 투시는 그렇다 치는데 그럼 2점 투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요 소실점을 이용해서 그린 얘는 이제 무슨 도형이라고 할 수 있죠? 정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사각형은 어때요? 자, 이제 수학 시간에 배웠던 건데 정사각형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를 반절 이렇게 딱 쪼갰어요. 여기를. 요 각도가 몇 도죠? 45도죠. 여기도 45도죠.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이렇게 딱 연결하면은 여기 각도가 뭐가 돼요? 90도가 되죠. 이거 뭐랑 똑같아요? 2점 투시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45도로 그은 선이 하나 있겠고요. 여기 45도로 그어서 눈높이에 닿는 선이 있을 거예요. 얘네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90도가 된다. 이게 뭐예요? 2점 투시지. 해가지고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옆으로 삐딱한 상태로도 만들어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여기서도 일단은 요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은 얘도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요 비율이 정사각형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거. 물론 요거는 이제 시야를 넓게 안 가져갔기 때문에 맞는 말인 거고, 얘가 점점 또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좀 심해지게 되긴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또 마지막으로 카메라의 외곽으로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정면을 딱 바라보는 이 면이 나랑 제일 직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만나고 있죠. 근데 이 면은 사실 다 동일하게 평행해요. 그쵸? 평행한데 이 면을 바라본다고 쳐봐요. 그럼 벌써 얘랑의 나는 직각이 아니게 돼요. 그쵸? 이거는 이 지점 바라볼 때, 이 지점 바라볼 때 하면은 점점 이 각도가 이렇게 삐딱하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점점 왜곡되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 길이랑 이 녹색 길이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쵸? 근데 내가 고개를 숙여서 바라보면 아마 왜곡이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정면을 바라보는 요 시야각에서 요 이제 화지의 끝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요만큼을 바라볼 때는 얘가 이제 딱 투사가 되면은 눈에서부터 이렇게, 그러면 요만큼이 될 거고, 요 녹색은 요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눈에서부터 이렇게 온다고 치면 말이죠. 이렇게 길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게 돼요. 왜곡이. 여기다 실제로 그거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거 사실 더 삐져나갔죠? 조금 더 나와야겠다. 요만큼까지. 이렇게 나오게 돼요. 모양이. 사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죠? 거의 비슷해졌는데, 그러면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사다리 꼴이죠. 그쵸? 어떻게 돼야 될까요? 사실은 요게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봐줘야 되는 거겠죠. 사람이 고개를 숙여서 보는, 내 시야에 거의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지점이에요. 이렇게 내가 앞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에 간당간당하게 걸리는 지점이니까 그거를 사실은 편하게 보려면 내가 이렇게 내려서 보면 편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시야각을 맞춰줘야 되는데 정면 바라보면서 여기 살짝 걸리는 부분은 왜곡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고개를 숙여서 본다 그러면은 얘가 약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네모처럼 보이게 바뀌겠죠. 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이 생기기도 한다라는 것까지 살짝 추가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어요. 일단은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설명은 대충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질문 혹시 있을까요? 이제 엉망으로 왜곡되게 공간을 안 그리실 수 있겠어요? 대충 제가 공간 그릴 때 이렇게 예로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많이 하는 실수를 이렇게 보면은 이런 폭을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져요. 1점 투시로 한번 그려볼까? 뭐 측면에 사람을 한번 그린다고 쳐봅시다. 요게 이제 왜곡의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위아래 폭 있죠. 얘를 이제 잘 봐주셔야 돼. 소실점이 이렇게 가깝다라는 건 이제 각도에 해당하는 부분일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박스를 그려버릇하다 보니까 이런데 박스를 그리면 이렇게 길쭉하게 그려버리는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 위치가 여기랑 여기 이렇게 나와버려요.
이 폭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갭이 생겨버렸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그림이 이상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려야 된다? 얘네를 박스를 그릴 때 폭을 잘 조심해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생각보다 폭이 좀 좁아져야 된다는 거. 지금은 요 옆면이 많이 보여야 되는, 요 면이 일단 많이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겠죠. 그래가지고 여기를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리면은 요 폭을 약간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그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은 소실점에 맞춰서 그려도 적당하게 딱 요런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여기다가 사람을 이제 제대로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안 이상하게 이렇게 사람이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거. 여러분 소실점을 잘못 맞춰서 그리면은 발이 막 갑자기 여기가 있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대충 이 정도 설명이었어요. 이제 여러분 저것만 알고 계시면은 이상하게 왜곡된 박스를 안 그리실 수 있어요. 그렇게 꼭 여러분들 그리셨으면 좋겠네요.